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간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충도 7번째에 닿으면 충이 됩니다. 그래서 7충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에 가서 닿게 되지요. 그러면은 좌우충이 되는 것입니다. 축도 마찬가지로 7번째 가면 미토와 만나서 충미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마주보고 있는 자끼리 충이 되는 겁니다. 그 충에, 이 지지충에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좌우충, 묘요충, 인신충,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 이 6가지 배열이 그냥 생각대로 된 건 아닙니다. 요 둘은 좌우 묘유 간의 충이죠. 여기는 인신 사해 간의 충이 되고, 여기는 진술 충미 간의 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의 작용력을 논할 때에도 이 왕지에 해당하는 좌우 묘유의 충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신충과 사해충은 역마충이라고 해서 또 그 역마성이 가미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충미충은 코끼리의 충이 됩니다. 코끼리의 충이 되며, 또한 우리가 암장간을 살펴보면은 여기 중기는 충이 되지만 본기는 변화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본기는 더 결속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붕충이라고 합니다. 벗붕자에 충을 써서 붕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붕충의 경우는 그리 작용력이 강하지 않지만 붕충의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있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충 중에서 우리는 좌우묘유충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번째의 지지와 충이 된다고 했죠. 이 충에도 음양의 구분은 없습니다. 양은 양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향에 있어서도 마주보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은 기가 부딪혀서 충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상대 방향과는 우리가 잘 합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대개 그 학창 시절에 보면 말이죠. 왜 쳐다봐? 뭐 나한테 불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이유 없이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에서 대시해 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좀 시력이 좋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상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아마 눈이 째려보는 듯한 날카로운 그런 인상을 주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 시비가 걸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았자 그러한 어떤 수시력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바라만 본 것만으로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좌우충, 수와 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해충, 그러면은 역시 수와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행상으로도 수와 화는 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신충하고 묘유충은 목이라는 것과 금과의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목상전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술충과 충미충은 같은 오행입니다. 같은 오행이고 음양의 구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암장간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중기에 해당하는 것끼리는 서로 충이 되지만 본기에 해당하는 어떤 무토나 기토에는 오히려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충중에서 이 진술충미충은 친구끼리의 말다툼, 그런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충미충은요, 암장 간의 그 관계를 살펴서 그것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다른 묘유충이나 어떤 인신사해충 이런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것은 제가 진술충과 충미충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좌우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주 내에 좌와 오가 있어서 충이 대하면은요, 그 사람은 사물을 대하는 그 심성이 정직해요. 그런데 소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그 전전긍긍한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든다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처음은 좋아서 사고 또 그 가격이 저한테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팔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 물건을 교환하러 다시 가게 되거나, 또 매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을 뒤물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이 좌우충을 우리가 건강 상태에다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오는 심장 계통이고 자는 신장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나 또는 신장이 약해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은 오래 간다고 봐야겠죠. 빨리 KO되는 그러한 충은 아닙니다. 좌우충을 판단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수화기재가 되는가, 화수
미제가 되는가? 그러한 작용력을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수화기제나 화수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묘유충으로 가겠는데요. 역시 왕지끼리의 충인데 아마 지지충 중에서 가장 강한 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명 원수충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묘유충이 강해요. 이러한 묘유충은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어찌 되든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해 득실을 따져보게 되고, 그 이해 득실을 따져보아서 나한테 불리하다 하면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나서도 좋은 얘기를 듣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 말로 뒷담화라고 합니까? 나중에까지 욕을 먹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묘유충은 부부 불화를 불러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묘유는, 이 앞에서 말한 좌우묘유는 도화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부 불화가 오거나 친인척 간에 다툼이 많아요. 거기에는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 또는 배신하는 행동 등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유충이 있게 되면은 주거의 변동도 많습니다. 만일에 일지와 시지에 이 충이 있으면 말년에 가서 집이 없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묘유청에서 오는 질병 역시 간과 폐에서 옵니다. 우리가 묘는 간이 되고 유는 폐가 되는데요. 그러한 간과 폐의 질환, 그리고 또 목은 신경 계통도 돼서 그 신경을 금이 건드리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이나 또 수족을 다쳐서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육충 중에서 왕한 자들끼리의 충인 좌우충과 묘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신충과 사해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신충, 사해충은 역마충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이 충의 지지육충에 관한 아마 강의 시간이 한 서너 타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서 충을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